안녕하세요. 조원스퀘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드레스 진품명품의 고급편 시리즈로 현재 30만원 초반에 뱅앤올uf슨 E8, 45만원에 업데이트된 E8 2.0, 그리고 40만원의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레스 3종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뱅앤올uf슨 2세대의 경우는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충전 포트가 USB-C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1세대와의 차이점입니다. 반면에 이어폰의 유닛 자체의 모양, 연결성과 소리, 통화 품질 등 본체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음질, 착용감 등을 말할 때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두 이어폰을 동시에 언급을 할 것입니다. 케이스의 재질은 뱅앤올uf슨 1세대, 2세대 모두 인조 가죽이며 제나이저의 경우는 패브릭입니다. 내부는 뱅앤올uf슨 1세대와 모멘텀은 전부 플라스틱이며 뱅앤올uf슨 2세대는 하판이 브러쉬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뱅앤올uf슨 1세대가 가장 작고 둥글어 휴대성이 좋으며 2세대는 1세대보다 조금 각져 있고 약간이지만 두께가 늘었습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레스의 케이스는 세로로는 조금 더 짧기는 하지만 옆쪽으로 상당히 더 길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뱅앤올uf슨과 제나이저 트루 와이어레스 모두 유닛이 상당히 큰 편이기에 귀에 닿는 부분의 재질과 모양이 착용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레스의 경우에는 노즐의 길이가 더 길며 귀에 닿는 면적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장기간 착용하면 아래쪽 부분이 귀를 계속 누르기에 피곤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뱅앤올uf슨 E8의 경우에는 귀에 들어가는 부분의 크기가 덜 크고 따라서 귀 안쪽을 자극하지 않아 조금 더 편한 편입니다. 이러한 감상은 저 개인의 착용감이지만 이어폰의 전반적인 크기와 구조를 보았을 때 많은 분들에게는 비에노 E8이 더 장시간 착용하기에 편하실 것입니다. 배터리 수명면에서는 뱅앤올uf슨이 더 우세합니다. 테스트 결과 E8은 괜찮은 4시간 20분가량, 모멘텀은 조금 더 짧은 3시간 반가량의 재생시간을 보여줍니다. 뱅앤올uf슨 E8 1세대의 케이스는 이어폰 2번 충전이 가능하기에 13시간의 총 배터리 시간을, 2세대는 3번 충전까지 가능해 17시간의 배터리 시간을 보여줍니다. 제나이저의 케이스는 2번 충전이 가능하여 총 10시간 반 정도의 사용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두 이어폰의 공통적인 단점은 이어폰을 한쪽만 착용하고 싶을 시 오른쪽 한쪽은 되지만 왼쪽 한쪽 착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의 설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테나의 설계 문제 자체로 보입니다. 오른쪽 이어폰이 핸드폰에서 소리를 전달받아 왼쪽으로 보내는 구조임과 함께 오른쪽 이어폰이 왼쪽 이어폰을 가리키고 있지 않으면은 신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질에 들어가기 전 잠깐 설명을 할 것이 있는데 고급 이어폰들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소리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독특하고 제조사가 추구한 소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어폰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가 취향이 맞을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힘들며 두 이어폰 모두 상당히 고가이기에 구매 전 청음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와 함께 그래프를 보여드릴 것인데 중음역대의 1kHz 이상 정도에서는 개인별로 느끼는 소리의 편차가 심하고 이 그래프는 표준적인 머리 크기와 귀 모양 등 표준적인 사람이 느끼는 주파수 응답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참고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정 장비 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음질면에서 본 리뷰어는 이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모멘텀 완전 무선 이어폰은 저음과 고음이 강조되어 있으며 중음이 강조되지 않은 V자형 이어폰에서 조금 더 심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음은 중저음부터 극저음까지 천천히 강조되어 있는 형태로 저음이 강하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둥둥거리거나 벙벙거리는 저음은 아닙니다.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음으로 2에서 7kHz 대역이 10dB가량 적은 소리입니다. 이 대역은 사람 목소리에 배음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며 귓바퀴와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고 소리의 방향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멘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거의 10에서 8dB가량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딥은 여러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먼저 배음력이 많이 섞인 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컬의 크기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리가 귓바퀴에 닿으면서 증폭되는 현상을 제대로 모방하지 못하기에 음악이 어디서 오는지의 위치, 즉 정의감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보컬의 크기 감소와 정의감이 줄어듦이 공간감을 가져다 준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목소리가 어둡거나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별로 만족감의 편차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수들이 목소리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역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음악에 따라서 소리의 균일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의 고음역의 경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만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표준보다 조금 강조되어 있는 편입니다. 고음의 강조 때문에 해상력이 좋다고 느낄 수 있으며 목소리의 숨소리 부분 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중고역대의 부족으로 이 역시 음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기 전 꼭 청음을 추천드립니다. 뱅앤올룹스의 경우 저음이 더 적고 고음이 많은 소리입니다. 저음은 디퓨즈 필드 기준으로는 상당히 표준에 가깝기에 실외에서는 또는 대중적으로 저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리뷰어처럼 저음이 많은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중음의 경우 정도가 덜 심하지만 제나이저와 비슷한 2에서 6kHz 대역에 5에서 7dB가량이 딥이 있습니다. 제나이저와 비슷하게 거슬릴 수도 있고 공간감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덜하며 고음이 더 강조되어 있기에 공간감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고음은 초고역대가 적기에 균일하게 뻗어나가는 소리보다는 특정 대역이 강조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하이햇 등의 소리가 강조되므로 청량감 있는 소리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치차름이라든지 쏘는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뱅앤올룹슨의 소리면에서 문제점은 유닛 간의 좌우 편차와 소리의 차이입니다. 제나이저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 소리가 매우 잘 맞추어져 있어 소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진다거나 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뱅앤올룹슨 이 8의 경우에는 1세대 모델은 좌우 편차가 있으나 크게 청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세대 모델은 상당히 넓은 대역폭에서 왼쪽이 2dB가량 크며 때문에 임상이 상당 부분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제 이어폰의 불량일 수도 있긴 하지만 4개의 개별 이어폰의 각각의 소리가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에서 이어폰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좌우 편차는 저가형 이어폰에서는 있을만 하지만 45만원이라는 매우 비싼 가격을 생각하면 퀄리티 컨트롤 문제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의 지연 또는 싱크 안 맞음은 두 이어폰 모두 집중하면 들리기는 하나 거슬리지는 않는 정도입니다. 기본 SPC 코덱에서는 제나이저 180ms, 뱅앤올룹슨 170ms 정도로 QCY T1 같은 저가형 이어폰보다 30%가량 지연이 적습니다. 제나이저는 추가로 여기에 지연이 훨씬 적은 aptX LL 코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현재 지원하는 핸드폰은 딱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며 앞으로 aptX LL 코덱을 지원하는 기기가 나와야 쓸모가 있으므로 휴대폰에서의 실질적인 지연 시간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이어폰 모두 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EQ 기능이 있습니다. 뱅앤올룹슨의 EQ는 점을 옮기는 형태로 오른쪽 하단은 고음 강조, 왼쪽 상단은 저음 강조이며 오른쪽 상단은 저음과 고음 둘 다 강조, 마지막으로 왼쪽 하단은 저음과 고음을 깎아 중음을 강조해주는 설정입니다. 제나이저는 점을 하나를 옮기는 형태로 점을 옮기게 되면 주파수 응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제나이저는 오른쪽은 고음, 왼쪽은 저음, 그리고 아래는 중음, 위쪽은 저음과 고음을 한꺼번에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두 이어폰 모두 저음과 고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매우 간단한 EQ이기 때문에 이어폰 자체의 특징적인 딥과 피크를 없애는 것은 자체 EQ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폰의 조작면에서 두 이어폰 모두 터치 컨트롤이며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귀가 눌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 소리를 듣는 기능의 경우 두 이어폰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뱅앤올룹슨의 경우 왼쪽 이어폰이 소리가 훨씬 크고 소리가 깨지며 고음이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이상하고 먹먹하게 들려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1세대와 2세대 모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이기에 제가 받은 모델이 불량이라기보다는 이어폰 자체의 문제로 보입니다. 제나이저의 경우도 완벽하지는 않나 음질이 상당히 괜찮고 그래도 사용 가능한 정도로 쓸모가 뱅앤올룹슨보다는 훨씬 큽니다. 통화 음질의 경우 두 이어폰 모두 통화가 가능한 수준이며 QCY T1 등의 저가형 이어폰에 비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자면 뱅앤올룹슨 E8은 목소리가 조금 먹먹하게 들리며 목소리가 씹히는 현상도 가끔씩 일어나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나이저의 경우 소리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소리가 씹히는 현상은 거의 없으며
고음까지 전달이 된 편이기에 목소리가 먹먹하지 않습니다. 통화 음질이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팟과 함께 실제로 시끄러운 카페에서 녹음한 음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어팟 마이크 테스팅. 에어팟 마이크 테스팅. 뱅앤올룹슨 E8 2세대 마이크 테스트. 뱅앤올룹슨 E8 1세대 마이크 테스팅.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레스 마이크 테스트. 결론적으로 두 이어폰 모두 고가형 이어폰인 만큼 일반적인 코드레스 이어폰보다 케이스의 재질, 이어폰이 디자인에 신경을 쓴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좋지만 소리는 둘 다 밸런스 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코드레스 이어폰과 비교하여 이 이어폰들이 소리가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로 말하지만 꼭 청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B&O E8의 경우 이어폰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왼쪽과 오른쪽 이어폰이 채널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이어폰을 비교해보자면 뱅앤올룹슨 2세대는 저음이 많은 소리를 좋아하지 않고 쏘는 고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향이 맞으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금 더 편한 착용감을 원하시는 분들, 긴 배터리 수명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2세대에서 추가되는 무선 충전과 USB-C가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10만원 이상 저렴한 1세대 E8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반면에 제나이저의 경우에는 저음이 더 많고 잘 뻗어나가는 고음, 그리고 2에서 7kHz의 부족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사용성 면에서 배터리 수명이 조금 짧은 것은 아쉽지만 더 좋은 통화 품질,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이어폰입니다. 이상 존스퀘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은 갤럭시 S10e가 도착을 하면은 리뷰할 것인데 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